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대기업의 임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무이사로 리타이어를 했는데요. 제가 임원이 굉장히 일찍 됐어요.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40대 초반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임원이 되다 보니까 문 여성들과 모든 직원들의 정말 뭐 로망이었었는데, 사실 저는 막 임원으로서 쫙 이렇게 다니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너에 아주 가까운 자녀나 뭐 형제가 아닌 다음에는 제 수명은 50까지밖에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임원이 된 그 순간부터 리타이어를 생각을 했는데, 워낙 그 업계에만 수십 년을 종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 결혼정보회사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결혼정보회사에 커플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인사를 와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좀 알아보면서 이거다 해서, 저는 제 신조가 최정점에서 은퇴한다였거든요. 그래서 상무이사에서 돌연히 자취를 감추고 맨 밑에 커플 매니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중매를 되게 많이 해서 성원이 많이 됐고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사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성원을 시켰던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이게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화성인 바이러스는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 어느 날 제 개인 폰으로 그 작가분이 직접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라고 그래서 저 정상인인데요. 저처럼 치열하게 열심히 또 대기업의 임원까지 할 정도로 밤에는 막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왜 화성인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제 뒷조사를 다 했는데 뭐 재벌급까지도 하고 있고 성원을 워낙 많이 하고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나쁜 뜻의 화성인이 아니고 엄청 좋은 뜻의 화성인입니다. 그래서 출연을 해주십사. 절대로 나쁜 쪽으로 제작 의도를 갖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받고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인 보면 주작이 많았었잖아요. 주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네. 왜냐면 다음 주 영상에 네네.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셨던 분도 네네. 올라가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주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주작이 없었습니다. 제 있는 얘기를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재력 있는 분들이나 VIP나 VVIP 정도의 혼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건 완전 로얄층이나 뭐 재벌급들 혼사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시크릿,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아주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전혀 애매모호하게 제가 제 일을 100% 오히려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얘기했지 주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죠. 저거는 100% 리얼이고요. 리얼 중에서도 1, 2%밖에는 제 이야기를 안 하고 못하고 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네. 아궁이에도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아궁이에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셨나요? 아궁이도 저는 참 감사하게 그 PD와 작가들이 협의를 해서 제 개인 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궁이 프로는 워낙 패널들도 화려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수락하기 전에 사전 조율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일이 워낙 시크릿한 일이라서 실명을 좀 예화를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화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화는 아니더라도 H그룹이다, 뭐 L그룹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달래요. 근데 얘기를 하면 이게 이 업계는 그쪽 계통은 1-2-3 뭐 이러면 뻔히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방송은 재미있게 하겠다.
그래서 절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생명이 끝이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출연을 했고 아슬아슬하게 그분들이 요거저거 다 물어보는데 내비치지 않고 잘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정보회사 그러면 등급이 있다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등급이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등급보다는요, 사실은 매칭 난이도에 대한 등급이에요. 엄밀한 의미로는. 그러니까 매칭 난이도라는 게 뭐냐면 매칭이 쉬우면 가입비 레벨이거든요. 가입비가 아래쪽으로 가고요. 매칭이 어려울수록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매칭이 될 때 난이도가 높아지는가에 따라서 뭐 다이아몬드, 뭐 VIP, VVIP, 로얄 뭐 이렇게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남자분으로 따지면은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직업이 20종류만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직은 의료인, 법조인, 행시, 회계사, 변리사, 외무고시 요런 종류인데, 요런 분들은 저희가 평범 화목한 집안에 지방대부터 다 가입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남들이 알아주는 게 몸값이잖아요. 근데 집안이 평범해도 완전 스카이군이면 몸값이 다르겠죠. VIP가 되겠죠. 그러나 강남에서 지금 더 선호하는 VIP는 설령 지방대 의대를 나왔더라도 집안이 엘리트인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료인이든가 법조인이든가 행시 출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급 이상 뭐 요런 분들, 교수 뭐 요런 분들을 더 VIP로 치고요. VVIP는 학벌도 좋으면서 집안도 좋은 분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얄급은 뭐냐 하면 학벌이나 집안이나 좋은데 특히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라서 재력이 좋은 전문직들을 뜻하고요. 이제 전문직하고 또 달리 엘리트군은요, 주로 이제 학벌과 집안 재력을 보는데, 제가 무슨 재벌들만 하는 줄로 자꾸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꼭지점 정점의 재벌들 혼사를 다른 커플 매니저들이나 다른 회사는 안 하고 못 하는데 제가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항아리처럼 아래 한 1, 20억, 2, 30억 대는 중상층부터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있죠. B회사나 G회사처럼 대한민국 누구나가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혼사는 집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그 사람 성품도 달라지고 문화도 서로들 수용이 가능해야 되고, 또 아무리 둘이 열심히 일해도 상대방 집이 너무 짐이 되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저 집안이 양가 집안이 울타리가 되는 선, 그게 이제 중산층이거든요. 그래서 중상층 집안서부터 가입하기 때문에 그걸 재력으로 따지면 한 1, 20억, 2, 30억 정도인데 아드님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이 전문직이든가 엘리트군은 대기업, 공기업, 국영기업, 외국계 회사, 금융인, 방송인, 연구원, 교수, 시간 강사 말고요. 그리고 자기 사업하시는 분하고 가업 승계자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굳이 레벨을 나눈다면 누구나 선호하는 게 집안 좋은 사람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1, 20억이냐, 2, 30억이냐, 3, 40억이냐, 4, 50억이냐, 50억이 통계청 자료로 대한민국 상위 0.1%예요. 그러니까 강남 엄마들은 깜짝 놀라세요. 아니 우리 집 하나도 50억인데. 근데 대한민국 전체로 하기 때문에 지방 땅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52억 정도가 대한민국 상위 1%고요. 그래서 VIP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억 이상부터는 0.5%. 그래서 VVIP, 그 다음에 200억 이상으로 가면 로얄로 하는데 200억 이상부터는 물론 500억도 있고 1000억도 있고 요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가입비 레벨에서도 보통 어떤 회사나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혼사인데 이렇게 아래쪽이 적고요. 중간 부분이 많은 항아리 형태를 갖고 있고요. 위쪽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들은 일정선인데 제가 이제 꼭지점 정점이 있다는 거고, 거기는 저희 가입비 표에 보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별도 문의라고 되어 있고, 그런 거는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 일반 커플 매니저들은 상담이 힘들고요. 또 매칭할 수 있는 인력풀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제 황금 인력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그쪽은 완전 대한민국 로얄들, 그죠? 예를 들어 재벌, 준재벌, 재단 이사장, 언론사들, 또는 뭐 그런 1,000억대 이상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혼사는 제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부터 소개까지 있잖아요. 네네. 네, 꼭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가입 플로어는 대부분 회사로 또는 개인적으로 문의가 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컨셉이 어떠한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한번 가입에 대한 상담을 해봐야겠다. 요럴 때는 이제 방문 상담을 하게 되고요. 방문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끝내고 나면 가입을 결정하게 되죠. 가입비가 그때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 어떤 분 희망하는지에 따라 매칭 난이도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 아까 얘기하는 뭐 등급, 그거는 가입비 레벨을 얘기하거든요. 매칭 난이도에 따라. 그러면 가입비가 제시가 되고 억셉트가 되면 그 다음에 가입비 결제를 하고요. 결제를 하고 나면 계약서를 쓰고 데이터 폼을 쓰고 난 다음에, 데이터 폼이라는 건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자세한 게 들어오거든요. 어디보다도 더. 그래서 결제를 해야 저희가 개인정보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는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를 이제 보내주시게 되면 그 서류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 대행을 해요. 그래서 가족관계, 혼인관계, 졸업증명 이런 것들은 다 서류 대행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팀에서 이 서류가 다 이상 없나, 예를 들어 부모님이 화목하게 지내셨나, 의붓동생이 없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증이 끝나고 나면 매칭 팀장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즉 제가 상담을 했어도 저는 커플 매니저예요. 축구팀으로 따지면 감독과 같아 갖고 상담 시에 약속한 그대로 미팅의 양과 미팅의 퀄리티를 디렉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손발이 돼서 같이 일해줄, 현장에서 일해줄 매칭 팀장이 있어요. 즉 2명이 회원 한 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 팀장을 배정하고 나면 매칭 팀장하고 저하고 이제 회의를 해요. 제가 대표라도 한 분을 상담을 했으면 저는 역할은, 롤은 커플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희망하고 이런 거를 회의를 하고 나면 매칭 팀장이 전체 회원에서, 우리는 맞춤 매칭을 하니까 그 희망하는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면 누구누구 몇 명 리스트업 했어요.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오케이. 그러면 이분들 오케이 받아주세요. 이래서 쌍방이 오케이 돼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주고요. 약속을 잡아주면 이제 첫 미팅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첫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혼관리 첫 번째로 양쪽 다 전화를 해서 애프터 미팅을 할 것인지 여부만 물어봐요. 그러면 2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애프터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다음 미팅을 또 리스트업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2분 다 애프터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 미팅이 데이트고요. 이제 2번, 3번, 4번 정도 만나면서 코드가 맞나. 그러니까 조건은 저희가 맞춰준 거고, 첫 만남에서는 1시간 정도 차 마시면서 필이, 호감이 가나, 애프터 할 만한가, 그것만 본 거고, 애프터 미팅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교제로 들어갈까 말까, 대화가 되는지 성격이 맞는지를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들어가면 교제로 묶어놓고 저희가 성혼 관리를 합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네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데,
그렇게 델리케이트한 만큼 성혼이 될 때 기쁨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젊고 에너지 넘치게 사는 이유는 뭐 3명만 성혼시켜도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는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성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